저는 오히려 미네랄들을 내가 만약 드시겠다 하면은 미네랄들이 적정량 이제 여러 가지 혼합된 멀티 미네랄을 드시라고 많이 권해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심장이라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이제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그 미라 만들 때 이제 심장은 이게 남겨놓는데요. 나머지 장기들은 덜어내고.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심장에 있기 때문에 그럴 만큼 이제 심장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고 또 생명과 또 직결이 되는 기관이죠. 왜냐하면은 이 심장 사실 다른 기관들은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뭐 간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영양소로 이제 전환하고 또 뭐 해독하고 뭐 이런 역할도 있고 뭐 췌장 같은 경우에도 뭐 소화기관, 소화효소도 여러 가지를 막 분비를 하고 하는데 좀 심장은 일종의 장인과 같아요. 왜냐면은 한 가지 일만 묵묵히 수행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펌프 역할이죠. 펌프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이제 돌리는 그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심장은 항상 뛰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장이 우리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은 심장과 관련돼서 어떤 질환이 생기면은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중한 질병이 많다. 뭐 심실세동이라든가 심근경색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목숨이 또 위험할 수 있죠. 건강에 있어서는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그 고혈압 같은 경우는 네네. 진짜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뭐 고혈압은 거의 달고 계신 것 같고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책에서 보니까 네. 고혈압은 무거운 덤프트럭과도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와닿긴 하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보통 사실 5, 60대의 어르신분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이제 3대 만성 질환이 있죠.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이제 이제 3대 만성 질환을 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뭐 콜레스테롤약 이런 것들을 한 번 드시면은 끊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인체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일종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운동하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뭐 단 거 먹으면은 이제 그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몸이 알아서 이제 혈압을 이제 이 정도 기준은 너무 높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혈당을 낮추거나 뭐 혈압을 낮추거나 이래서 이제 선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은 우리가 그 선을 자꾸 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이 기준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고 이제 고지혈증이고 이런 건데 이 무거운 덤프 트럭이라고 제가 비유를 왜 했냐면 이 덤프 트럭이 무거운 이제 가벼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금방 멈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덤프 트럭, 무거운 덤프 트럭은 이 관성이 붙는단 말이죠. 맞아요. 예, 브레이크를 밟아도 금방 멈추지가 않아요. 쭉 간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혈압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약을 먹으면은 이제 약을 먹어도 어떻게든 이제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약을 안 먹으면은 또 다시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을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무거운 덤프 트럭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네. 막 혈압이 오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스트레스하고 혈압도 진짜 실제로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관계가 크죠. 이제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 생존을 그렇군요. 위해서 이 진화한 과정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괴한이 나를 습격을 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혈압이 높아져야 돼. 왜냐면은 피를 많이 이제 돌려가지고 내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근육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피가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활성화돼요. 이제 흥분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한
이라는 호르몬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이 우리 심장의 이제 수축력을 높여요. 막 짜내야 된다. 또 이제 혈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 그런 호르몬들이 이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많이 짜내는데 동시에 혈관은 좁아지면은 혈압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21개국 평균 연령 한 50세 환자들 대상으로 11만 8천 명 정도 이제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이제 분석을 한 연구가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특히 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뭐 뇌졸중, 또 관상동맥 질환 이런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게 고혈압이 있으면 이게 부정맥도 같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부정맥이라는 거는 정확히 보고 네. 고혈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혈압하면 말 그대로 이제 혈관에 이제 혈관에 이제 혈액으로 인한 압력이 높게 걸리니까 이거를 고혈압이라 해서 이제 그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부정맥은 이제 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부정맥은 쉽게 말하면은 이 심장 운동에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장도 그냥 주머니 하나가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이 심장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보면은 방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쪽 방이 이렇게 짜면은 요 밑에 방으로 내려가고 요 방이 짜면은 다시 옆에 방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일종의 춤을 추는 것 같이 춤을 추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막 춤을 출 때 이제 손, 팔, 다리 이런 거를 굉장히 순서에 맞게 움직이면서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춤을 출 때 다시 할게요. 이제 심장이 운동을 할 때 이제 이 신경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 심장이 운동을 하는데 이 전기 신호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막 뭐 너무 빨리 뛴다거나 또는 너무 천천히 뛴다거나 위험하겠네요. 네, 심하면은 막 심장이 그냥 우리 쥐나기 전에 막 근육이 파르르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심장이 막 파르르 떨리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통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말만 들어도 되게 위험해 네, 보이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이 고혈압과 부정맥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하고 부정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혈압과 부정맥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심장을 움직이는 이런 전기 신호의 불균형이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미네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네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심장을 연결하는 신경들의 내외부에 존재하면서 이제 신경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또 미네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 마그네슘이 이제 좀 유행인 이유가 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니까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거를 이제 고용량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 미네랄들의 특징이 이 서로 좀 밀어내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밀어내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특정 미네랄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다른 미네랄들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불균형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네랄들을 내가 만약 드시겠다 하면은 미네랄들이 적정량 이제 여러 가지 혼합된 멀티 미네랄을 드시라고 많이 권해요.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mg 정도를 이제 1대1로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 그것만이 아니라 미량으로 들어있는 미네랄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크롬, 아연, 철분, 망간 한 번쯤 영양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영양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미네랄도 함께 포함된 제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영양제는 네네. 그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가요? 용량에 따라 다른 건가요? 영양소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싸죠. 맞아요. 200알짜리 15,000원 이래밖에 안 하니까 사실 이제 그만큼 합성하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거나 또 뭐 재료 수급이 좀 쉽거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한데 뭐 최근 발견된 영양소라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어떤 식물에서 요만큼 추출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가격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영양제도 있고요. 그러면 영양제도 진짜 종류 다양하잖아요. 엄청 많죠. 그냥 뭐 브랜드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워낙 요즘은 구매를 하시는 루트가 너무 많잖아요. 뭐 국내 제품을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죠. 해외에서 이제 수입 이제 직구로 이제 드시는 분도 많으시고. 비타민도 무슨 뭐 영국에 뭘 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맞아요.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그 어디 회사 거 유명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가면은 어떤 브랜드가 뭐 이제 뭐 어떤 공장이 있고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이런 걸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브랜드 좀 유명한 차라리 구매를 하실 거면 좀 오랫동안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쓰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 그렇군요.